네,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오늘 나폴레옹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통령 사면 발표가 된 지 이틀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면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사면에 대해서 전반적인 정리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사면 어제, 오늘,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미래 이렇게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탄핵이 되신 건 잘 아시죠? 탄핵되는 과정에 있어서 촛불 쿠데타가 난리를 쳤고요. 민노총, 정교조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모든 좌파 세력들 그리고 심지어는 중국, 북한 세력까지 다 합쳐서 대통령 탄핵을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야당은 탄핵을 발의한다고 해도 결국은 3분의 2를 저쪽 민주당 사람들이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탄핵은 공연불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박지원이라는 분도 탄핵은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결국은 의회에서 탄핵을 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완전히 열린 우리당과 그 다음에 노무현파와 비노무현파가 나눠지고 그 소수의 노무현파 때문에 결국은 탄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여기는 당이 갈라진 것도 아니고 한 당으로 돼 있고 몇몇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3분의 2를 넘지 못한다라고 박지원이라는 분도 지금 국정원장입니다만 그 당시 국회의원도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맨 처음 김무성 그 당시 전 대표에게 그 탄핵 세력이 가능하냐 이렇게 모의를 했었고 맨 처음에는 20명이다 40명이다 뭐 얘기하다가 급기야는 60명까지 만들어내는 기염을 통한 거죠. 김무성과 유승민의 작업이었죠. 그 사람들은 뭐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본인들이 무슨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당을 위하고 아무리 흰소리를 해도 결국 그 두 사람은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이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한 달성되지 못하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또 대선판에서 여러 가지 많은 자기들의 전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선의 열매를 같이 나눠 먹지 못했다는 그런 볼멘소리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에 자기들이 모든 주도권을 독점해서 나라를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에 부응해 주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 뭐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대통령 탄핵에 돌입하게 된 거죠. 국회에서 무지하게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초선 의원들 그리고 재선 의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촛불 집회 가봤냐고 말이야. 저 촛불 쿠데타 얼마나 무섭냐고. 김무성이라는 분은 본인 입으로도 그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 만약에 우리가 탄핵을 안 했으면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에서 머리채로 끌려 나와서 광화문 광장에서 온갖 수모를 당할 것이다. 그것을 자기들이 막아준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었는데 사실은 초재선 의원들이 의총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초선 의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도 온몸으로 막아낼 각오가 없다면 뭐토록 정치를 시작했냐. 그리고 국민이라는 것은 그렇다. 몇몇 사람들이 부안해동시켜서 국민들을 양재기처럼 뜨겁게 달구어서 이렇게 탄핵을 할 수 있을런지 탄핵을 막 하려고 하나. 그러나 우리가 끈기 있게 그리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그들도 제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고 이 헌정질서 파괴라는 탄핵을 그들이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거죠. 아시다시피 탄핵이 진행됐습니다. 60여 명의 이탈자가 생겼고 결국 그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오늘 여태까지 대통령 재임 기간보다 더 긴 기간 동안
대통령께서 감옥에 계시고 이제 크리스마스 21년 크리스마스를 당해서 사면 복권된 거죠. 박근혜 대통령 사면 복권되자마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는 얘기가 뭐 도대체 뭔 소리냐. 아니 강도 당한 사람이 강도 당한 선량한 시민이 강도가 와서 아이고 그 당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감사합니다. 이거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감사하다.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을 사람들이 내비쳐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탄핵이 그럼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시작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탄핵이 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40년 구형을 받고 그리고 20년 동안 감옥에 가도록 언도를 받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집행 과정이고요.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내후 외환에 그러니까 나라를 팔아먹는 거 외에는 대통령은 탄핵돼야 될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검찰에서 타블렛 PC가 완전히 조작돼 있다는 사실 나중에 다 밝혀졌습니다만 그런 조작된 사건 신문 쪼가리 몇 개를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했다는 것은 웃음거리 세계사의 웃음거리이고 세계 많은 나라들의 한국의 민주주의와 한국의 대법원, 한국의 헌법재판소를 정말 우습게 하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수준을 정말 알로 보는 그런 판단이었다. 그렇게 판단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죠. 대통령이 탄핵이 됐습니다. 그리고 헌재가 말도 안 되게 자기들끼리 의견을 다 모아서 만장일치로 대통령을 사실은 헌재라는 것도 아시다시피 한 사람, 단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모자라면 헌재 대통령 탄핵권은 진행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을 진행했고 왜냐하면 그때 헌재 소장이 아마 퇴임 중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아쉬운 것은 탄핵되는 과정에 있어서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 알쏭달쏭한 태도 그리고 적극적으로 탄핵을 막으려는 의사가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황교안 또 실질적으로 그분도 탄핵에 대해서 결국은 동조했다라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는 그런 탄핵이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탄핵이 되고 난 다음에 제가 문재인 대통령서부터 시작해서 정세균 총리, 문희상 국회의장, 이낙연 당대표, 그 당시 모든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은 물론이고요. 청와대에 있었던 그 다음에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당시 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에게까지 대통령의 사면 복권을 주장하고 제가 나중에는 10일 동안 국회 앞에서 교도소 앞에서 단식 투쟁을 해가면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외쳤고 대통령 사면 복권을 주장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정세균이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학생회장이었던 정세균 개인적인 인간관계가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낙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문희상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동네 같은 출신이고 오랫동안 정치 라이벌이었습니다만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결국은 그분들의 공통적인 대답은 이것은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였고요. 또 여당의 무슨 서른위원을 비롯한 최고위원 무슨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의 얘기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은 대통령이 반성문 쓰고 사과문 쓰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짝 엎드려야 그거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솔직한 얘기를 저한테 많이 전해줬어요. 자기들이 제가 추미애 이인영 제가 컨택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컨택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교육부 장관 유은혜까지 제가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대통령하고 친하다니 대통령 만날 때 제발 이 얘기를 좀 전해달라. 실제로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제가 그분들에게 그 모든 얘기를 다 전했고요. 결국은 그분들에게 돌아온 대답은 결국은 대통령 반성문 써라. 잘못했다고 자복하라.
그것이 그들의 주문이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렇게 난 말할 수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왜? 대통령이 잘못 없는 대통령이고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는 대통령에게 잘못했다고 자술서를 쓰라고 하니 내가 대신 써. 나보러 쓰라 그러면 내가 쓰겠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잘못 모셨습니다. 그거는 내가 쓰려면 쓰겠지만 대통령에게 쓰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결국은 4년 9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수용 생활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자, 그 기간 동안 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대통령 사면복권 되기 전에 일단 재판받는 과정에 있어서 집행정지로 집에서 재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죠. 그 강기정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강기정 수석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강기정 수석은 요즘은 검찰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검찰이 뭐라고 반발하기 때문에 윤석열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탄원서를 내가지고 윤석열 그 당시 중앙지검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전번에 그 텔레비에서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윤석열 지검장은 얘기하기를 그거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거기 그 형집행정지 무슨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하는 거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결정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잘 모르고요. 그 결정을 존중하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교도소장을 만났죠. 교도소장 얘기는 대통령이 이 어깨가 아프셔가지고 결국은 이 그릇을 누가 뭐 수발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릇을 본인이 들고 다녀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아프시니까 이거 되게 어려워서 그것을 다 말하자면 그 일회용으로 바꿔드리고 대통령 이 정도면 형집행정지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사람들이 형집행정지에 대해서 더 긍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강력하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나는 관여한 바가 없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했다. 자, 제가 여기서 결론을 얻어낸 건 뭐냐. 청와대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 박근혜 대통령 형집행정지라든가 편의를 봐주는 일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그런 행동들을 했다라는 거죠. 제가 대통령을 만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박근혜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문재인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대통령 방에다 책상도 내가 넣어드리고, 병원 다니는 것도 다 내가 해드리고 있는데, 뭘 더 해달라는 말입니까? 제가 아연실색했어요. 그 당시 황교안 우리 대통령 후보, 대통령 권한대행인가요? 그 당시 황교안한테 대통령 책상 넣어달라고 그럴 때 대통령 책상을 황교안 전 대표가 그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안 넣어줬는 걸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자기 입으로 넣어줬다고 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병원에 보내주는 것도 자기가 결정한다는 걸 깜짝 놀랐어요. 또 하나는 사면 복권도 결국은 문재인이 결정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다시 알게 됐던 거죠. 자, 저희가 그렇게 오랫동안 투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투쟁을 했고요. 저 말고도 참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오늘날 사면 복권이 되기까지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면 복권이 되셨어요. 자, 사면 복권 된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좀 말라라는 게 저의 강력한 주문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석기 한명숙 봐주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 뭐 청와대가 됐건 여권에 있는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하든지 선거에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자기네 편 이석기 한명숙을 그렇게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내보내지 못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박근혜 대통령 사면이라는 큰 이슈를 내던져서 그 사람들을 사면하게 하고 또 하나의 정치적인 술수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함으로 해서 사면 복권함으로 해서 이명박 대통령과 분리 사면 복권함으로 해서 야권 내에 분열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어차피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탄핵의 원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가가는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제가 윤석열 후보에게 계속해서 주문하고 있습니다. 절대 잘못했다. 나는 그때 문재인에게 속아서 아니면 정권에 속아서 내 나름대로 검찰의 일을 진행한다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너무 잘못했다. 가혹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박근혜 대통령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뭐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뭐 김종인이니 뭐 저 요즘은 좀 그렇습니다만 이준석이니 뭐 그 등등 친이계 뭐 이런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어서 이 얘기를 할래 할 수가 없어요. 왜? 잘못하면 그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우리는 이제 너하고 안 할 거야. 너는 말하자면 우리 후보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까봐 지금 그 얘기조차도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이유를 자기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얘기 못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종인 그리고 뭐 그를 비롯한 예를 들면 옛날에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이라든가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뜨악한 사람들 이준석이라는 사람 코멘트가 뭐예요?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사과한다. 지가 사과할 일도 아니고요.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 최고위원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픽업한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 정치적인 부모나 마찬가지인 사람인데 정치적인 부모한테 그거는 정치적인 부모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부모는 죽을 죄를 졌더라도 자식들은 부모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예우를 갖춰야 돼요. 근데 지가 무슨 대통령 국정농단에 대해서 지가 뭘 어떻게 한다? 또 김종인이라는 분은 뭐라고 회개하면 대통령 선거에 아무 지장이 없다. 그까지 그 박근혜 대통령 사면이라든가 뭐 이런 거 국민들 관심도 없다. 이런 식의 코멘트를 막 날리고 있잖아요.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속상한 일이고요. 저는 이런 사람들 대신에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고 헌법 질서가 파괴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분노하는 이른바 우리의 보수파 정통 세력들이 윤석열 주변에 뭉쳐 있다면 그것이 윤석열과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 심지어는 김종인이나 그 외에 대통령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뜨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쓸어내는 한이 있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을 붙게 앉지 않으면 이번 선거는 윤석열의 필패로 끝날 것이다 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꼭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제가 아니 드릴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 오늘입니다. 이제 1월 1일이 되면 대통령이 사면 복권이 되시고 그리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저는 두 가지 주문을 했어요. 첫 번째는 대통령을 더 이상 정치적인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삼지 마라. 정치적인 도구로 삼지 마라. 그래서 박근혜를 통해서 니들이 정치적인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것이 오히려 너희들한테 큰 화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역사에 있어서 니들의 죄상이 하나 더 올라가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은 억울하게 탄핵된 사람이기 때문에 탄핵될 이유가 없는데 탄핵된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고쳐서라도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이 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만약에 뭐 법이 안 된다면 뭐 탄핵한 사람들은 대통령 예우를 못 받는다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무슨 어떤 법을 만들어서라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돌려드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할 일이 있다면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돌려드리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우리 보수우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휘둘리지 않도록 박근혜 대통령을 국민 품으로 돌리는데 여러분들이 앞장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 이용할 때 다 이용해 먹고 나중에 뒷소리했죠. 김무성, 유승민이 그 아주 대표적인 예고요. 그 외에도
대통령을 뭐 누나라고 불렀다는 뭐 국회의원, 뭐 대통령하고 무슨 뭐 지근거리 있었다는 뭐 이런 사람들, 대통령이 잘 나갈 때는 매일 대통령하고 대화하고 매일 대통령하고 만나고 뭐 매일 대통령하고 국사를 논의하고 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제가 확인된 바에 의하면 정말 그 사람들은 대통령하고 그런 관계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그만큼 그들하고 가깝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팔아먹었던 그 사람들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시 대통령이 어려울 때 다 도망갔다가 대통령이 또 사면 복권된다니까 또 어떻게 하든지 이 기회를 통해서 자기들의 정치적 이득을 노리려고 벨벨 놈들이 다 들러붙고 있는데, 역사가 심판할 겁니다. 사실은 탄핵에 찬성한 놈들 진짜 나쁜 놈들이죠. 그러나 탄핵을 막지 못한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사면 복권이 됐는데 나 때문에 됐다, 그래서 내가 또 그 정치적인 이득을 취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만큼이라도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2번 희생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더 큰 누를 끼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사면 복권 잘된 일입니다. 그리고 꼭 돼야 될 일입니다. 이제 우리의 해야 될 일 남아있죠. 저는 제가 정치 인생이 끝나기 전에 제가 꼭 하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을 근거로 해서 대통령이 탄핵이 뭐가 잘못됐고 또 탄핵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어떤 플레이를 했고 그 다음에 탄핵되고 지금 사면이 됐고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록처럼 하나의 책으로 엮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역사에 꼭 남겨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탄핵에 대해서 나온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일부만 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역시도 저희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27일 여러분 나폴레옹 TV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의 찬란하고 위대한 미래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고 역사가 사는 길이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리는 길이다 생각합니다. 오늘 나폴레옹이 들어와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연말 연시에 여러분들 가정과 하시는 일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나폴레옹이었습니다. 충성!